네, 밤새 한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네, 원주 봉산동에 사시는 신천지 신도시입니다. 이분은 원주 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가족이 3분이 있으신데 가족 3분 검사 의뢰했습니다. 이로써 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모두 24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3분의 환자가 퇴원하신 바 있고 전체 입원자들이 대개 건강한 상태여서 이번에 역순으로 퇴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대개 역순으로 퇴원을 자가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 상황으로 보면 대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원주만 아직도 좀 위험한 상태가 있겠습니다. 원주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도의 방역의 초점은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의 방역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원주는 3가지 경로로 우리 원주 시민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직도 신천지 신도가 많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로부터의 방역. 두 번째는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부터 매우 가깝고 교통소통이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수도권으로부터의 방역, 이 3가지 방향으로 원주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주 시민들께서 지난 2, 3일간 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부터 원주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의 모든 방역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신천지 예배당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 음성으로 나와 있고 지금 검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이 5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검사도 빨리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는 지금 39명이 남아있는 상태고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들도 경찰에 의뢰해서 소재 파악이 모두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민 접촉이 많은 직업군,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조사 결과 좀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482분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가 본인들의 진술에 의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5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 검체 채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추가 시설이 추가로 발견된 시설이 확인된 시설이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숙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숙소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이 20곳이 되겠습니다. 이 부속기관은 모두 폐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숙소는 65개소가 확인이 됐는데 이건 지금 아직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모임 중단 요청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도내에서 확인된 신천지 총 시설 수는 18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7개소는 폐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어제 입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명이 출국해서 중국 유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들은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강원대, 관동대, 강릉, 원주대 등은 검사가 완료된 상태고 한림대라든가 원주 연세대는 어제부터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보 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생활치료센터를 그래도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이고 우리도 훈련 차원에서 대규모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훈련을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는 하되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오늘 12만 7천 장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우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는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장 단위도 제각각이고 가격도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배달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줄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장인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기가 힘들다는 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고 또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이 나올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통장들을 통해서 배분하되 이 통장들이 직접 배분을 하게 되면 현금을 다뤄야 되는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쿠폰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통장들이 배분하되 쿠폰을 나눠드리고 그 쿠폰을 갖고 오시면 마스크로 바꿔드리는 제도를 저희가 어제 총리 주재 회의에서 건의했고 아마 식약처 등에서 검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또 그 고통에 대한 호소도 적지 않고 이것을 외면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2월 22일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에 오늘까지 약 13일 동안 24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분이 잘 안 되는 숫자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의한 피해보다는 경제 피해가 더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제 피해는 그 전염병 규모에 비해서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크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초토화됐다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고 본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무급휴직 상태로 들어간 경우들도 있으시고 문을 닫은 경우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이게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특히 서민들 층에서 이게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인, 전통시장, 버스, 택시, 그다음에 숙박, 외식, 관광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수출 기업인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관광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았던 심지어 서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거의 모든 직종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있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재난을 겪어봤는데 이번처럼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는 처음 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방역도 잘하고 경제 살리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방역 일변도의 정책을 폈었는데 방역도 잘하고 경제 살리기도 한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회의를 열어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대책들을 다듬은 후에 다음 주 일정 시점에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이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소규모 회합이라든지 소규모 모임, 그다음에 식당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억제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도청에서부터 구내 식당의 이용을 지금 일주일에 하루씩 하고 있는데 더 제한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내 식당에 문을 닫는 날짜를 좀 늘리든지 강원 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관광, 숙박, 외식, 전통시장의 대폭적인 할인 행사 등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행사들은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3단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강원도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을 빼고는 대개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강원도는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도 이렇게 피해가 환자 발생이 많지 않았고 또 방역을 비교적 어느 정도 해냈다고 생각해서 경제 살리기를 해나가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저는 이만큼 말씀을 올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권승희 역학조사관께 질문이 있으신 것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 주시는 지사님이나 시국장님께서는 카메라 앞쪽을 좀 정면을 응시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엊그저께 원주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CBS 박정민 기자님. 네, 강원도 역학조사관분들의 숫자도 적고 그다음 또 지역도 넓어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학조사 활동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고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려운 점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방문하는데 일단 물리적이나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의 확진자분들의 협조나 이런 상태가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십니다. 협조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과거의 일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뒤늦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보충이 된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역학조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 경험이나 그런 쌓임에 따라서 숙련도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속도나 이 진행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역학조사관은 이제 총 5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의료 인력으로는 저 혼자 있습니다. 의료 인력으로 조사관 앞으로 더 지자체께서 더 늘려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신규 공보위 분들이 이제 훈련을 배제하고 훈련을 일단은 수행하지 않고 바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 보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사법경찰에는 그런 강제 교사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사법경찰서가 예. 할인 그 감염병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 또는 강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그 외에 다른 개인 정보나 뭐 핸드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법이나 아니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통해 가지고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박지민 기자. 강원 도민으로 박지민입니다. 이제 원주 지역에 이제 신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제 특히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차원에서도 그 이동 동선이 좀 달라서 은폐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은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첫 번째로 이제 3번 확진자 분께서 이제 뒤늦게 동선이나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역학조사에 이제 애로사항이나 추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뭐 고발이나 고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진술에 의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한 다음에 추이를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진술 및 이제 환자분들이 제공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 역학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이런 거, 물론 다들 이제 열심히는 하시지만 지금 현재 매뉴얼보다 조금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매뉴얼들. 왜냐하면 특히 이번 감염병 같은 경우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들을 조기 발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동선이 빨리빨리 공개돼야 사실 의증 환자들도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조금 더 좀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법적으로나 사실 뭐 그 각 지자체의 뭐 경찰분들이나 소방분들이 다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지자체의 그 확진자의 카드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생기면 법 조항이나 생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영재 기자. 네. 그 원주 아파트 거주부부와 관리소장이 감염이 있잖아요. 3차 감염이요. 예. 감염 경로 같은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은 그 이제 3번 확진자 분과 그 이제 11번 확진자 분은 그 단지 내 헬스장을 같이 이용을 하셨던 것이 확인됐고 헬스장 내에서 담소 얘기도 나누신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11번과 12번 확진자는 서로 부부 관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13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원주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주시 3번 확진자 분과 그다음에 13번 확진자 분은 이제 동대표 회의를 함께 하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숙소 모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거기 이미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상기에서 중단? 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역학조사관이시기 때문에 역학조사관 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예, 우리 저 박상명 기자님. 조금 이따 신용카드라든지 그 질본에서 내려오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며칠 의뢰를 하면 어느 정도 만에 내려오나요? 보통 하루 정도 지나면 제공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가 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리라고 이제 시간 부분보다는 좀 더 정확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카드 내역 조회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제공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환자분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건 없겠지만 이제 때로는 이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아직 이제 방법 자체를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지금 또 원주로 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님께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사님 아까 그 합숙하는 그 65개의 장소에 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을 나와서 함께 살면서 신앙활동, 전도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폐쇄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딱 답을 딱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계속해서 감염의 원장이 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좀 더 하여튼 단안을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네, 네. 일단 본인들에게 모임을 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놓은 상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희 기자. 오늘 강릉 지역에 음압병실이 8개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밀리는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지금 강릉 지역 음압병실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간이 음압병실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시죠? 네, 국장님 와서 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그 감염병 지정병으로 이제 도내 의료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의료원이. 그 중에서도 지금 원주 의료원이 지금
이 간이 음압병실을 1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쪽에 그 환자가 증가돼 가지고 그 병실이 다 차면은 강릉에서 지금 그런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나 격벽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 시설에 따라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음압은 이제 지금 시설하고 있으니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 있다 이렇게는 말씀. 기존 시설만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상훈 씨. 우리 식당 순서대로 하시죠. 주 1회만 막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이렇게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강원도가 좀 어려운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피해가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상 난동으로 인해서 그 축제들이 대부분 축소되고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군 장병들 떠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지금 이제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도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만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로 늘리고 또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시군에도 이렇게 늘리는 것을 권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 지역의 흑점을 사용받아서는 네네. 주기가 정도 주기가 부족하고 네네. 최소한 주 2회 3회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지가 이제 이들 현대자동차 의료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새로 사고를 했는데 네네. 그건 아예 이제 앞으로 구례식당을 한답니다. 네네. 직원들이 동네 근처에 가게 가서 네. 기업사에 네. 이바지 하나 줘서 네,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도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근본적으로 네. 앞으로 계속 구례식당을 계속 두지 않고 네. 뭐 직원들한테 뭐 식구를 줘서 나가서 먹겠다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발상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또 각 그 대학들이 전부 군도 마찬가지로 한 지난 20-30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들을 자기네 내부에 확보를 해왔었습니다. 기숙사라든지 우리 구내 식당, 구내 이발관, 그런 것들, PX 이런 것들을 각각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사회가 전부 죽다시피 하고 자기네들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잘하는 일인 줄로 내부에서 보면 잘하는 일이죠. 근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이 지역 사회 기반을 무너뜨린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 도청부터 좀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네, 경제 활성화 대책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근데 너무 소상공인들이 몰려가지고 네. 대출을 받는데 좀 한 달, 두 달 이렇게 더 기다려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몰려서 이제 절차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4배 복증된 숫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개 이분들이 신용이 최하등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을 준비해 놔도 정부에서 융자를 대규모로 주겠다고 해도 받질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낮춰서 융자를 좀 대규모로 나가게 하면 금융기관이 또 부실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 상태에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서 깊이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될 건데 하여튼 좀 굉장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지금 신용들이 6등급 대개 와 있는데 이걸 7등급으로 낮춰서 줄 수 있게 하면 금융이 이제 부실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좀 저희 회사로 뭐 제보가 많이 오는 게 네네. 뭐 회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크샵이나 네. 소규모 모임 같은 걸 자꾸 추진을 하는데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의사님 얘기하셨을 때 이제 조금 소규모 모임 같은 것도 네네.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회사 차원이나 뭐 공공기관 차원에서 네네. 워크샵이나 뭐 소규모 모임 좀 진행해도 되는 건지 뭐 네. 어느 정도로 조금 더 지침 같은 거 얘기를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침을 사실은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방역당국에서는 순전히 방역을 차단하는 관점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분간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처럼 종합행정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전국이 다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평창이라든지 인제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 전부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관점도 지금부터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같은 가족 내에서도 안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관점을 조금, 소규모 모임은 아주 장시간 아주 가까이 붙어서 예배를 서너 시간씩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저희는 모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것은 제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을 경제 활동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올립니다. 네, 부장님 기자. 네, 저기 방역 활동에 사실 결실을 거두려면 네. 방역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의 네, 노력이 네. 필요하지만 네, 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네, 네. 함께 해야 사실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주말 휴일이 다가오는데 네, 네. 좀 이제 특히 이제 원주 시민분들이나 강원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연구부장님이 앞에 오신 이게 저희들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기침과 기침으로 타액으로 옮겨 붙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손을 통해서 옮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대부분 예방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규모의 경제 활동들은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다시 한번 벗어나셔서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 것을 좀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우리사님께서 출퇴근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도민들도 못 쓰고 계신데 제가 가서 줄 서서 마스크 사서 쓰고 다니기는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우선 도민들이 다 쓰실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는데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